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원들은 각종 회의 참석 수당으로 많게는 540만 원, 총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금액이 인근 지자체보다 4배 이상 많다 보니 혈세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27명은 41일 동안 회의 참석 수당으로 8,9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남도 내 시단위 지자체 5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위원 한 명당 가장 많게는 540만 원을 수령했고 대부분이 3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시간 이하는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했거나 그랬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차 마시러만 와도 지급을 한 건지.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의 때마다 사진으로 자료를 남겼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서명도 일일이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당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게 지출이 되었고, 다만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 인수위원회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여수 인수위가 받은 수당은 순천시장직 인수위 수당 2천만 원의 4배, 광양시장직 인수위와 비교해도 3배나 많습니다. 그 인수위원 숫자나 그리고 자문위원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시에 다 같이 실시하는 건데 우리 여수시가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돼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위원 선정부터 위원 간 갈등, 활동기간 등 인수위원회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수당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김 양식장 주변에 기름을 유출했던 폐선박에 대해 무안군이 어떻게 해서든 치우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약속 날짜가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김 양식이 코앞인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도리포해상에 3년째 장기 정박 중인 1200톤급 폐선박입니다. 지난달 11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칫거리 선박이 있는 곳은 민어와 농어, 숭어잡이를 비롯해 지역 주 산업인 김양식이 이루어지는 해역. 다음 달 시작되는 김양식철 전까지 배를 치우지 못할까 봐 어민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이고 불안스럽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민들 지금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무안군은 선주 측이 8월 10일까지 선박을 인양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지만 결국 선박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로 5억 5천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게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인양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산 가두리 양식장으로 불렸던 황금어장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박 주변 바다에는 유막이 여전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선체에 남아있는 기름을 일단 제거해야 인양 과정에서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데 선내 잔존 기름량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막았기는 막았는데 또 막은 게 언제 터져볼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제일 급선무예요. 우리는 빨리 저걸 치워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소득원인 김양식을 위한 선제적 조치 대신 선주 측의 불확실한 약속을 믿어버린 무안군 행정에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이 오는 17일 4개 5.18 단체 등이 전두환과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5월 단체 등은 전 씨가 지난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회고록 저자인 전 씨가 사망한 뒤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이 회고록에 적은 70개 내용 가운데 69개가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을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이들 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고물가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 368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인정받으려면 저렴한 가격과 청결 등 소비자가 만족해야 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현지 실사와 평가를 거쳐 시장 군수가 지정해야 합니다. 시군별 업소 현황은 도시군과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 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 진월면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돼 시와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예측 조사 결과 지난 1일 진월면 망덕포구 해수에서 해당 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월과 9월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져 어패류를 익혀 먹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달 말 영광군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새우를 생식으로 섭취한 뒤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각종 건설 사업도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1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광주시는 북구 각하동에서 남구 박림동으로 하수관로를 지하에 설치해 사수원지의 물을 광주천 상류에 올해 10월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하수관로 공사 구간이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과 겹치면서 공사 기간은 2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호선 공사와 병행해 진행할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있어 광주시는 지하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구간까지 같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현재 교통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교통 불편 사항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배운광장 지하철도 공사 역시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는 2023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완공 예정이었지만 1년 더 늦춰졌습니다. 2호선 1단계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무지구에서 천단 산단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설 사업도 당초 2025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되고 있는 간선도로 20%가 도시철도 2호선 구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편은 언제 끝날지 계약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작업 구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장비나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이런 시에서 병행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해 버스 노선 전편을 개편한다는 계획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이 일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광주시의 행정적 낭비는 물론 사업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광주 의료원 설립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부지까지 선정돼 있지만 예비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사업비도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료원이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감염병과 응급 상황 등을 중점 진료하는 350병상 규모의 광주 의료원을 2026년 말까지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면제 대상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현재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쯤 완료될 예정인 타당성 재조사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는 사이 당초 1,500억 원으로 책정됐던 사업비는 700억이 늘어 2,200억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재값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늘긴 했지만 주목구구식 예산 편성이 사업비 증액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이 지체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제 예산이 2,200억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법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도 광주시 의료원 설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의료원이 2개가 생기는 셈인데 원자력 의료원이 윤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 의료원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런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약속한 만큼 민선 8기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진료과를 포함한 의료 운영과 그다음에 건축, 공간 배치 등의 의료원의 이제 효율적인 그 설립과 이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 운영 체계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곳은 광주와 울산 2곳뿐. 필수 의료를 보장하고 구도심에 편중된 응급의료기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부선 성산공원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오는 17일부터 닷새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성산공원 물놀이장은 어린이 2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 16개와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췄습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